얘들아 안녕. 오늘부터 진화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플래시 영상부터 보자. 지구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서히 때로는 역동적으로 변해왔어요. 지구가 변해온 것처럼 생물이 변해왔다면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 오랜 지구 역사에서 생물도 변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보통 이제 여러 가지 화석이나 이렇게 생물의 변화를 직접적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의 구조 이런 변화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진화를 알려주는 증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자. 진화, 나아갈 진, 될 화자를 쓰는데 여러 세대 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변해가는 현상을 진화라 그래. 그래서 진화의 증거가 되는 것은 화석, 그 다음에 발생 형태를 비교하거나 몸의 구조와 기능도 비교하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환경에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걸 분화라고 하는데 그런 분화. 그 다음에 DNA를 비교하면서 진화의 증거를 찾고 있어. 그래서 맨 처음에 화석의 증거인데 화석은 많이 들어봤지? 그래서 말의 화석이 굉장히 유명한데 말은 이렇게 예전에는 한 일반은 진돗개만한 작은 크기였다고 해. 그런데 현재 와서는 이렇게 큰 말,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 다음에 발가락 수도 이렇게 여러 개에서 한 개로, 그 다음에 어금니 크기도 되게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지. 주름도 많아지고. 그래서 원래는 생활 장소가 숲이었대 말이. 그런데 이게 초원으로 변하면서 넓은 초원에서 풀을 많이 먹고 거기에 적응하고 달려서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발가락은 하나로, 그다음 몸은 더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다고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 그거 밖에도 시조새라는 게 있는데 얘는 조류와 파충류의 중간이야. 조류적 특징은 날개와 깃털을 부리를 갖고 있다는 특징도 있는데 동시에 파충류, 즉 조류가 갖고 있지 못하는 특징을 또 갖고 있어. 그게 바로 꼬리 뼈가 길게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조새는 조류와 파충류의 중간이라서 우리가 파충류에서 조류로 일부가 진화해 왔다고 진화학자들은 주장을 하는 좋은 증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닭과 여기 사람의 배인데 이렇게 막 수정란에서 발생하는 초기 과정이 굉장히 비슷하지. 그래서 척추동물은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고 이 발생학적 증거에서 또 진화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척추동물의 앞다리인데 이건 사람의 팔이고 고양이 앞다리, 고래 앞지느러미가 될 거야. 박쥐 날개, 새 날개 보면은 요 뼈에 이런 두 개로 처음 뼈는 하나지만 여기 두 개로 다 갈라져 있잖아.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손뼈와 또 손가락 뼈를 이어주는 이런 뼈들의 구조나 그 다음에 손가락 뼈의 그 관절의 모양적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여기 두 개로 나눠지는 거 똑같고 여기 뼈도 똑같고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 그래서 이런 거는 진화를 알려주는 해부학적 증거가 돼. 각각 같은 색깔로 칠해보는 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직접 해볼 거고, 사람의 팔은 물건을 짚는 그런 뭐 도구를 이렇게 조작하는 그런 기능을 많이 쓰지만 개나 그런 도룡뇽은 몸을 이동하는데 걷는 데 쓰고 고래는 헤엄을 치고 박쥐는 나는데 그렇게 똑같은 앞다리의 구조를 하고 있지만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기능이 달라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물체는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면서 형태를 바꾸며 진화했다라고 진화론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그래서 해부학적 증거는 크게 상동기관하고 상사기관인데 아까 봤듯이 기원은 똑같아. 기원은 같은데 살아온 환경, 물에 사냐, 하늘을 날아야 되냐, 걷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구조적인 기본적인 건 비슷하지만 기능이 좀 다르게 또 구조도 약간씩 변하게 된 것을 상동기관이라 그래. 척추동물의 앞다리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상사는 기원은 달라. 하지만 살아온 환경이 비슷하면서
그 기능이 비슷해진 거. 곤충의 날개는 피부의 일부가 변한 거거든. 곤충 날개는 그래서 뼈가 없잖아. 새의 날개는 앞다리가 변해서 된 거야. 그래서 거기는 뼈가 들어있는 거고. 하지만 하늘을 나는데 비슷한 기능을 계속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그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지. 그래서 상사기관은 그런 거를 뜻하는 거야. 그 지리학적 증거인데 원래 같은 종이었는데 이게 대륙 이동에 따라서 대륙 이동설 알지? 하나의 대륙이 이렇게 여러 개로 분리가 됐잖아. 그러면서 다른 환경에 살면서 그 갈라파고스라는 군도 여러 개 섬으로 된 이 군도에 핀치라는 새가 있어. 그래서 핀치라는 새가 각각의 섬에서 사는 핀치 새의 부리의 모양들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다윈이 알게 되었거든. 그래서 환경이 달라지면 똑같은 핀치라도 부리의 모양이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왜 부리의 모양이 달라졌을까? 맞았어. 먹이가 다르기 때문이야. 최근에는 DNA를 비교하는데 봐봐. 사람하고 침팬지에서 개코 원숭이까지 있어. 뭐 꼬리가 없다, 척추가 S자형, 여기 다 일자형이지. 송곳니는 작은데 다 크고, 뭐 골반은 크고 나머지 다 작고. 여기부터 좀 차이가 나나? 물건 잡기 적합하고 뭐 나무 매달리기 다 적합하고. 요거는 여기 너무 비슷하지. 근데 이제 이게 잡식, 침팬지까지는 잡식인데 여기까지 채식이고. 그 다음에 사람은 이렇게 뇌의 용량이 이만큼인데 여기로 갈수록 점점 적어지지. 내용량이 크기가 점점 작아져. 사람과 가장 비슷한 동물은 무엇이라고 너희는 볼 수 있어? 그래, 가장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게 그나마 침팬지라는 걸 볼 수가 있어. 사람과 비슷한 특징이 가장 적은 것은 아까 저 뒤쪽에 있는 개코 원숭이가 가장 적다는 것을 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DNA 분석을 통해서 일치율을 표로 나타낸 거. 사람하고 99.01%가 일치하고 얘는 98.90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데 DNA 일치율을 보면 어떤 동물이 사람과 유형관계가 가장 가까운가. 아까는 DNA 일치율이 아니라 어떤 외모적인 겉모습을 보고 비교한 거라면 이거는 DNA 일치율. 당연히 DNA 일치율이 높을수록 유형관계가 가장 가깝다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어떤 외모적인 특징, 뭐 식성 이런 것도 침팬지가 가장 유사하고 DNA도 사람하고 침팬지가 굉장히 99%나 99% 이상 일치하는 거지. 0일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DNA 일치율로 우리는 구조적으로 비슷한 결과와 DNA 일치율 비교 결과 비슷한 결과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영장류랑 사람. 이번에는 사람과 영장류의 유형관계인데 이번에는 초파리오 뭐 애기장대. 생물이 진화하는 동안 발생한 돌연변이는 DNA 염기 서열에 축적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연변이가 생길 수가 있어. 왜냐하면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 거기에 적응한 것들은 특별하게 약간 모양이 우리 왜 엄마 아빠가 똑같이 자식을 낳아도 어떤 자식은 머리가 굉장히 좋고 똑똑한데 어떤 자식은 또 그렇지 못하고 키도 되게 크고 어떤 자식은 또 작고 이렇게 그렇게 완전히 좀 특별한 그런 형질이 나타나기도 하거든. 굉장히 우리 집안에 저렇게 머리 좋은 애가 없는데 막 쟤는 왜 저렇게 IQ가 150이야 그런 아이들이 가끔씩 있어. 이런 걸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그 돌연변이는 DNA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DNA 염기 서열이 비슷하면 이렇게 DNA의 일치율이 당연히 높아지겠지. 그래서 DNA 일치율을 연구하거나 DNA가 발현한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되잖아. 이런 아미노산의 서열을 비교해서 진화의 연구에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마지막으로 진화를 알려주는 증거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하자. 이건 뭐라 그랬니? 오케이. 진화라 그랬고 생김새와 모양이 다르나 발생 기원이 같으면 동이라 그랬지. 진화적으로 가까운 관계일수록 DNA 일치율이 어떻다 그랬어? 높다 그랬지?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생물종이 다양해진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안녕.